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탄핵 얘기 너무 1, 2주 계속 여쭤봐서 그 얘기 좀 뒤로 돌리고요. 네. 예. 자, 오세훈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내에서 어떤 시각이 뭔가요, 지금? 일단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좀 친한 예.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당당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예. 매조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 예. 있다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오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예. 뭐 스마트폰을 직접 낸다라던가 이러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 어찌 보면 가깝다고 예. 평가받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우리 당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 중에 예.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했을 예. 때 오세훈 시장에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간다라는 예. 것은 우리 당 전체에게도 영향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빨리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조속히 예.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수사를 통해 예. 국민들에게 의혹 하나 남기지 않고 결과를 예. 빨리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물론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고 확인이 안 된 거지만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정리하려 한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그 주변에 그런 말씀하는 분들 없습니까? 고발이 들어가고 예. 이 정도까지 어떤 진술이 나오고 예. 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까지 들어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더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예. 열심히 할 것으로 보십니까?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예. 예, 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우리는 이제 되게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면 예. 검찰이 진짜 정치적으로 행동을 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세훈 시장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주요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불리한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예. 굉장히 우리 당 여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예. 그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스케줄과 무관하게 예. 좀 있을 시점에 예.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당 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번에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혼선 네. 이건 어떻게 이건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견딜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 대변인은? 제가 예. 다른 언론인이랑 예.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로 가고 예.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온 것도 있었지만 이게 약간 크로스가 돼서 한동훈 예. 대표가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있어서 그때 그 언론인 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예. 드렸어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하락세를 명태균 수사 때문이라고들 다들 착각을 예. 하는데 이제 가장 집값이나 이렇게 예민한 저는 이제 40대 중후반의 예. 세대로서 중반 세대로서 그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 것. 예. 그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네. 이유가 될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보는 지역의 집값이 어찌 보면 예. 강남 3구 지역의 예. 집값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 이걸 풀어줌으로 인해서 강남 3구 지역의 집값만 올랐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은 국민들한테 주었을 것이다. 예. 도대체 이 시점에 왜 그 정책을 그렇습니다. 실시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또 그거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예. 했어요. 36일 만에. 예.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풀었으면 푸는 걸 쭉 밀고 나가면서 예.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본인의 정치 철학을 쭉 설파하던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또 되돌아서는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정치적인 리더로서 약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예. 애초 지금 같은 민감한 시점에 뭐하러 이것을 풀었을까라는 그 의문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어떤 그런 일련의 판단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생명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예. 온다고 했을 때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2016년, 17년 그때 조기 대선 때에 예. 그때 상황을 봤는데 정말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고 예. 그래서 정말 15% 미만을 얻을 것 같았던 홍준표 후보가 예. 나중에 20몇 프로가 돼서 예. 2위가 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한때
골든 크로스를 냈다가 예. 그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 예.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어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그 당시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왜 도대체 왜가 없어요? 그 정책에는 왜 그 시점에 그 지역에 그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면 유권자들도 그래 하다가 보면 저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잘못됐다는 깨달아서 바로 뒤집으면 또 그래 자기 싫었을 텐데 유연성도 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최초의 정책 결정 자체가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치명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예. 저는 딱 그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세대예요. 예. 그 세대라서 제가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기승전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경색시키는 예. 그러한 것으로 흘러갔던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고요. 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 공급이 통제된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쌓여왔던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바꿔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예. 뭔가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시장 질서에 맞게끔 해서 예. 지금 왜곡된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예. 근데 3년 동안 사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느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것 그런데 때문에 그러다 예. 보니까 이때 이제 3년 전에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있었던 것이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던가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은 토지거래 허가제 부분을 푼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이 또 여기에 적응한 것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국에서 제일 부동산 가격이 뜨거운 지역들만 묶여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예. 가격이 갑자기 펌핑이 되는 예. 갑자기 상승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교한 어떤 예측이라던가 판단이 없이 예. 그냥 예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됐을 때의 문제 의식을 급하게 그것을 풀어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저도 큰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시라니까 더 여쭤보진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요.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는 걸 기정사실화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십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예. 그 중도 확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어느 정도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 물어보면 그 한동훈 대표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후보가 되어야 예. 우리 당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늘 해왔는데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셨어요. 예.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은 실망스럽게 예. 생각이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그 언떠한 입장을 이렇게 견지하고 있다. 예. 이것이 중도층에게 굉장히 소구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골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선을 생각하면 당내 예. 경선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리한 예. 지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당내 경선을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저는 이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당 안에 예. 마음속으로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의 그 온도 차이는 있어도 예. 오세훈 시장까지는 우리와 같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당 안에서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같은 스탠스를 갖고 예.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썼던 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이렇게 전면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지금 앞장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현재 앞으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예. 있다면 조기 대선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일종의 경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예. 우리 당에서 오름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후보의 숫자가 몇 명 없어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주요 후보 중에 한 명이 그날 저는 몇 명 없나요? 보시기에는 한 명인가요? 이제 그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탄핵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예. 한동훈 탄핵에 있어서는 네네. 당일날 네네. 한 명 외엔 누가 있습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의견이 계시죠.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우리의 경선 룰에 따라서 볼 때는 예. 경선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통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일단 4명이 다투는 그 본선이요. 본선까지 올라가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후보 중에는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시장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자신은 이제 예. 탄핵 찬성 후보가 아니다라고 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다시피 한 예.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에서 보수를 지지하면서 예.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러한 유권자들이 고를 선택지는 현격히 줄어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된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했을 예. 때 중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예. 있는 유일한 에너지를 가진 후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예.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그 분노를 극복해내고 예. 이기고자 하는 승리에 대한 열망, 예. 그 욕구가 더 커지게 되면 예.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돼서 그 박빙의 승부로 나아갈 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박 대표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제가 궁금한 것은요.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땐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 보면은 당을 지켰던 홍준표 예. 시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를 앞장섰던 윤석열 예. 후보를 예. 선택한 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연성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예.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예. 강한 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앞서느냐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앞서느냐 예. 이거인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여당 관계자를 모시면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한동훈 대표를 찍으려면 저 사람만이 나가서 한번 야당 대표와 붙어볼 만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가도 어차피 질 것 같으면 내가 이쁜 사람 찍지 뭐하러 내가 저 사람을 찍어서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냐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야당 대표랑 한번 붙어볼만 하려면 거꾸로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데 한 대표는 오히려 요새 주춤주춤합니다. 또 경선을 신경 써서. 이게 모순되는 스탠스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탄핵이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 예. 저는 기각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인용이 각하가 된다 한들 예. 그것이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해 주는 각하 가능성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예. 조금 그 어찌 보면 정치권의 공을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예. 각하라는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이 예. 0이라고는 얘기할 수 0이라고는 없다고 할 볼 수 수는 없다. 없으나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용이 되던 각하가 되던 이것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어찌 보면은 그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각하가 돼서 돌아온다고 예.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엄 이전과 동일하게 있기는 좀 어려울 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지점들 때문에라도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예. 후보고 예. 그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결말이 예.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생각되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예. 그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신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절대 다수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풀려나 있는데요. 네. 대선은 악재 아닙니까? 악재라는 분석이 많은데. 글쎄요, 이게 여당으로서는. 근데 예. 구속 취소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판단이 예. 이루어진 것이어서요. 예. 그에 대해서는 저는 구속 취소가 있기 전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5대5 정도로 본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게 됐었고 지금 대통령께서 나온 다음에 특별한 어떤 정치적 지금은 행보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거 전이라서.
근데 예. 이것은 선거가 나오면 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각이라면은 예. 그것은 이제 조금 그런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한 면이 생길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각하는 좀 달라요. 예. 각하는 절차가 어긋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돼 이 절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예. 하는 거거든요. 절차가 어긋난 것이다를 가지고 이제 그 효력을 발생시키지 예. 않는 건데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학폭 사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를 대리해서.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학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예. 그 학폭 사건을 다루는 학폭이나 이런 데서의 절차가 위법이 돼서 예. 처분이 나오지 않을 때 예.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학폭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예. 없었던 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라는 결정을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어떤 중요한 판단을 안 하고 예. 정치권에 다시 공을 넘겨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이 넘어온 상황에서는 예. 대통령도 이전처럼 활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거꾸로 듭니다. 말입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크다고 전제하니까요. 네네. 하고 인용이 되고 나면 이제 어차피 파면된 상황이 자연히 있는데 네. 자신의 어떤 생존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극우주의자들한테 어떤 선동을 하고 뭐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풀려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은 안 되죠. 예, 그건 당인데. 네, 그거는 그러시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때는 뭐 당내에서도 예. 그때는 왜냐하면 인용이 되고 나면 조기 대선 근데 국면으로 제가 가지 저게 않습니까? 당위적 행동을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예.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가 예. 제일 그렇죠. 목표가 되죠. 예. 승리를 하기 위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저는 계엄 이후에도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계시는 분들이 80분 정도 계시지만 예, 예. 저를 포함해 22명의 당협위원장들은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아. 그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때 저도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22명 만약에 그런 일이 확 낼 벌어진다면 것이다. 예. 22명으로 그칠 일은 예.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목표는 그 인용이 예. 된 다음에는 조기 대선의 승리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